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율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된 건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윤길상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분에 1명씩 발생한다는 치매 환자. 작년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72만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치매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길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의학적으로 치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치매란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뇌가 발달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뇌기능이 손상되어 기억력, 말하는 능력, 판단력, 행동력,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환도 이제 치매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길래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8%가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치매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65세 이상 이후에 5년에마다 유병률이 2배씩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1에서 2%, 85세에서는 30%가 치매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요. 30%면 거의 3명 중 1명 꼴이잖아요. 예. 네. 아까 다양한 원인으로 치매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원인 중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체 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네. 그리고 15에서 30% 정도는 혈관성 치매이고 다음으로 외상선 뇌손상이나 파킨슨병,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에이즈, 루이소체병, 헌팅턴병, 프라이온병 등 뇌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걱정하는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인 거잖아요. 예. 이게 다른 종류의 치매하고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알츠하이머병은 뇌가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신경세포들이 지리멸렬하게 죽어 있어서 CT나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뇌 피질의 위축과 뇌실의 확장 소견이 보이는 질환입니다. 뇌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뇌기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 장애나 행동장애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신경세포 밖에서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의 침착과 신경세포 안에서의 타우 단백질의 과잉산화로 인한 신경섬유성 엉킴 등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과 치매는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우선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반응으로도. 한데 이제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치매는 아닌 다시 말해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일상적인 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최근 일이 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몇 주에 걸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말을 하는데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 경도 인지장애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치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증상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치매는 기억력 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초기에는 돈 관리, 쇼핑, 요리,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집안일 등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중기 이후에는 옷 입기, 식사하기, 보행, 대소변 관리 등 그 자신의 몸을 돌보는 기능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나빠져서 점차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밖에 나갔다가 집을 잘 찾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남을 의심하고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는 등의 망상, 그리고 온순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화를 내는 등의 성격 변화, 네. 그리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는 등의 행동장애, 불안, 초조 및 불면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네요. 예. 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치매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검사를 받아보니까 치매는 아니더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도 있나요? 예. 우선 가장 많은 것이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갑자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네. 헛것이 보이며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선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선망은 예. 몸에 병이 있거나 수술을 한 뒤 식사를 잘하지 못하여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등에서 네. 생기는 병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호전됩니다. 또한 노인분들에서 우울증이 심할 경우에도 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서 가성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네. 치매로 보이는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치매의 진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치매는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병력 청취, 정신과적 검사, 신경과적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네. 간이형 정신상태 검사와 치매 임상평가 척도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SNSB나 세라드 K와 같은 종합 신경인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겠고 이에 더불어 CT나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로 뇌 구조적인 문제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평가와 또 검사를 거쳐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죠? 첫 번째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체 기량제 등을 복용을 하여 인지기능 저하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미 진행된 인지기능 저하를 돌이킬 수는 없고 네.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고 일상생활 능력 저하를 늦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울증, 피해망상, 부정망상, 성격 변화, 불면, 배회 등으로 인하여 치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적절한 약물 치료 및 행동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집 밖으로 나가서 집을 못 찾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거나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등의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망상 및 환각, 성격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정신과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최근에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치매 환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종합신경심리검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그 환자 및 가족들의 검사에 대한 부담이 좀 경감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상진단과 영상학 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을 시행한 후에 치매 임상평가 척도에서 2점 이상, 그리고 간이형 정신상태 검사에서 18점 이하의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로 치료를 받을 경우 외래 및 입원 진료비의 10%만을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길상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